네,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부동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전셋값 그리고 전세 매물 얘기입니다. 요즘에 매물 자체도 사실 없고요. 하나 있다 하더라도 전셋값이 뭐 그냥 사는 값 거의 맞먹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면 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 많이 뒤지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셋값 얘기 제가 앞서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부동산 가도 매물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 카페나 뭐 이런 데 올라와 있는 매물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 그 방 구하기라고 그렇게 키워드를 한번 집어 넣어 봤는데요. 어렵지 않게 전월세방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카페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보증금 없는 원룸텔부터 단기 전세까지 하루에도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올라오는 글들이 수십 건에 달합니다. 그 특히 싼 가격을 장점으로 내건 제목의 글들에는 뭐 쉽게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을 둘러싸고 이래저래 얽혀있는 그런 권리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체결해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 제가 인터넷 직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한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주인과 직거래로 원룸 전셋방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건대역 인근에 위치한 비교적 좋은 입지에다가 그 전셋값도 5천만 원으로 저렴해 계약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직거래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도 아낄 수 있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는 8월이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최근 접하게 됐다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왜 경매에 넘어갔느냐? 예전에 여기 1층에 살던 세입자 중 한 명한테 전세금 5천만 원을 아예 한 푼도 안 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꽤 오래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3년 정도 살았던 사람인데. 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8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문제는 뭐 조금 더 심각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고 인터넷 카페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전에 이곳에 거주했던 세입자였던 사람들부터 쪽지가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신들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자기들이 여기에 전세 5천으로 예전에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 500만 원, 600만 원씩을 전세 자금을 다 못 돌려받아서 소송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전세 세입자 현황을 동사무소에 찾아가 떼어보기도 했는데 네. 그 8가구가 살아야 하는 건물에는 15명이나 등록돼 있고 네. 그중에는 앞서 쪽지를 보내왔다던 이미 나간 세입자의 이름까지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낙찰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셈법이 복잡해지는 셈이죠. 예. 깡통전세 문제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영화 통해서 뭐 코믹 영화였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해서 집을 갔는데 새 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얽히고 설킨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분명히 내가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살고 있는 경우까지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참 이거 자체가 많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유형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취재를 해봤더니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이렇게 쭉 보면요. 네, 그 실제 집주인으로 행사하는 사람과 명의상의 주인이 달라 곤혹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직거래 특성상 연락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당연히 거래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물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 하자가 있거나 그리고 불만 사항들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집주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고 또 자취를 감춰버리면 뭐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법률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명의상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게 되는데
보통 주소도 엉망이라서 등기로 보낸 문서가 반송되기 십상입니다. 네. 그 인터넷 직거래로 방을 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변호사 선임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요. 골치가 아파 아예 모른 채 하고 다시 매물로 올려 다른 세입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스란히 넘겨버리는 뭐 그런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잠수 타서 먹튀해버리면 잡을 도리도 없을 뿐더러 돈 아끼겠다고 이걸 한 거니까 당연히 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변호사 선임은 진짜 꿈도 못 꾸고 이렇다 보면 이제 악순환이죠. 나도 이렇게 해서 우선 내 빚 한번 털어내자라고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깡통 정세나 먹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세 보험 같은 거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치도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세난 속에 최근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80%를 넘는 주택이 늘면서 이렇게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전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그런 보험 가입자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액은 올해 1분기 8,856억 원으로 네. 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보시다시피 760% 이렇게 올랐고요. 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경우 그 1조 9,461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요. 네. 그 전년 대비해서 128%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전세금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해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올랐고 아마 네.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도 760%, 그 반영된 130% 거죠. 예, 네. 올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럴 때는 저도 속상합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씁쓸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우리가 좀 필터링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뭐 계약 전과 후로 나뉘어서 그렇게 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경매에 넘어갈 집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겠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전셋집을 알아볼 때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권리는 없는지, 압류나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네, 뭐 등기부 등본을 떼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융자가 건물값에 비해 그 말도 안 되게 많다면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납부했는지 그런 여부도 추가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미납 세금이 집주인이 많을 경우에도 역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세금이 국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더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계약 체결 후에는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조사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과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네,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그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배당 요구를 굳이 안 해도 무방하지만 뭐 실제로는 생활하기가 순탄치만은 않은 점을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변재우 기자가 계약 전 그리고 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역시 돈 뭐 조금 아끼자고 너무 큰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면 좀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해봤네요.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